안녕하세요. 10분 고전입니다. 이번에는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만나봅니다. 등장인물, 주인공 이반 일리치, 이반 일리치의 미망인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이반 일리치의 딸 리자, 이반 일리치의 아들 바샤, 이반 일리치의 식당 하인 농부 게라심, 이반 일리치의 절친한 친구들과 동료들. 1장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느 법원 건물 내 집무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 말한 겁니다. 신문 부고란에는 그의 아내가 그의 운명과 장례식을 알리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무실 사람들은 모두 이반 일리치의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으나 마음속으로는 그의 부재로 인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었죠. 게다가 자신들이 아닌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사실에 일종의 안도감까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몇몇은 예의상 추도식에 참석했고 누군가는 집이 멀다며 그마저도 하지 않았죠. 동료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카드놀이를 할 생각뿐입니다. 2장 둘째 아들이었던 이반 일리치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법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외향적인 성격과 선량한 성품을 지닌 채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잠깐 허영심과 자유사상에 빠지기도 했으나 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아주 약간의 방황이었죠. 그는 졸업 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현 지사 특별보좌관으로 일했고 그 후 예심판사의 자리에 올랐죠. 그는 자신이 진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고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철저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검사보에 오르고 시간이 흘러 검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해서 힘든 길을 걷게 되었죠. 부유하고 예쁜 귀족 아가씨와 결혼했는데 신혼생활까지는 꽤나 달콤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만 아내가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이반 일리치에게 감정적으로 굴었고 늘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이반 일리치는 자기 일에 매진했습니다. 아내는 더 신경질을 부렸고 그는 더욱 워커홀릭이 되었죠. 그 후로도 아이들이 태어났고 또 아이를 몇 번 잃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가정을 빼고는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3장 그러던 어느 날 이반 일리치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하던 승진 자리에서 떨어진 뒤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냉대를 받게 되었죠. 생계를 유지하기에 월급이 너무 적었고 수준에 맞지 않게 무리한 생활로 인해 빚이 늘어갔고 아내의 잔소리와 온갖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5천 루블짜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씁니다. 때마침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높은 자리로 승진합니다. 덕분에 그는 5천 루블의 연봉과 높은 직위를 얻게 되죠. 늘 다투던 아내와의 사이도 안정감을 찾아가고요. 이사를 하게 되면서 꿈에 그리던 예쁜 집을 골라 인테리어에 적극 관여하면서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죠. 어쨌거나 그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4장 이반 일리치와는 달리 가족들은 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그의 병은 가족들의 삶까지 위협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툭하면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죠. 아내는 남편이 미워지고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고요. 병에 걸린 이반 일리치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 후 이반 일리치는 오로지 자신의 몸 상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안정에만 연연합니다.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생겨도 화를 내기 일쑤였죠. 세상은 그저 평온하게 보였는데 자기 몸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반 일리치의 병은 그 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홀로 죽음에 직면했고 점점 고독해져 갔습니다. 5장 그의 모습은 건강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지인 찬스로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맹장에 작은 무언가가 생겨 있다고 듣게 되죠. 이반 일리치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고뇌합니다.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하며 한탄하고요. 이반 일리치는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자신이 정말 죽는 건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온통 죽음과 관련된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아무 일 없는 듯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기도 하죠. 그의 병과 죽음에 대한 악감정은 아내를 향한 증오심으로 번져갔습니다. 6장. 이반 일리치는 인간은 죽는다라는 명제를 보며 자신의 삶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왔습니다. 다른 인간들이 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반 일리치 자신처럼 특별한 사람이 죽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자신이 직접 꾸민 거실에서 커튼을 보며 생각하죠. 이 커튼을 달다가 다친 일이 원흉이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통증이 찾아왔고 그 통증은 그가 죽음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7장. 이반 일리치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음식 맛은 끔찍했고 용변조차 혼자 보지 못했습니다. 선량한 하인 게라심이 그의 용변을 치웠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은 질투의 대상이었지만 젊고 건강한 게라심을 보는 건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쉬쉬했습니다. 하지만 게라심은 인간은 모두 죽는다며 죽어가는 이반 일리치를 위해 수고를 자처하죠. 이반 일리치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울어주길,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8장. 이반 일리치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혼자가 되면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죠. 잠깐 희망적이다가도 어김없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사가 찾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의 틈에서 그의 몸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하인 게라심과 자기 아들 바샤만이 병에 걸린 자신을 위해 마음 써준다고 생각합니다. 9장. 이반 일리치는 새벽에도 통증에 시달립니다. 그는 혼자 남겨졌을 때 아이처럼 엉엉 울죠. 그는 더 이상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는 예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예전의 삶, 지난 삶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살아오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말았지만요. 나는 산을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산을 오르고 있다고 믿어왔어.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삶을 계속 되돌아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순 없었죠. 10장. 인생을 향한 그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왜 자신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 마음속에선 이유는 없어 라는 답이 들려오죠. 이반 일리치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뇌합니다. 자신이 병을 얻고 나서는 사람들 틈에서 절대적으로 혼자가 되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쉴 틈 없이 사유하지만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도무지 찾지 못합니다. 11장. 한편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고통스러울수록 자꾸 아내를 향한 증오심이 커졌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지, 가족과 친구들, 이 모든 것이 거짓인지, 그의 아내가 성찬의식을 위해 사제를 부릅니다. 이반 일리치는 참회를 하고 홀가분함을 느끼죠. 편안함도 잠시 다시 통증과 증오심을 느낍니다. 결국 곁에 있던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고 맙니다. 12장. 그는 고통에 겨워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다 이반 일리치가 죽기 1시간 전 아들 바샤가 들어와 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바로 그때 이반 일리치는 빛을 발견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지만 죽기 전에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걸 깨닫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죽음이 아닌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순간도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고통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